안녕하세요, 오디쌤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벌써 8개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스콩튜브님이 타월레드 이미지 분석 연습하는 법 영상을 보시고 한예종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한예종 1차 글쓰기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저도 쓰고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예종 영어과 1차에서는 주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기술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논술이라고 하지만 보통 인문계에서 하는 논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장이 날카로워야 되고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형식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에 자신만의 생각이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또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영화과 입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험인 거죠. 추가로 제가 설명하는 자료들은 아래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거기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문제는 2018년도에 한예종 영어과에서 출제되었던 1차 문제고요. 극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A 감독과 B 감독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주고 본인의 생각을 논술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첫 발을 잘못되는 이유가 자신의 무지를 들킬까봐 두려워서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대세가 되어 사람들은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 큰 스크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같은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만 아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게 마치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것처럼 포장하기에 막 바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하 작가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해요. 그래서 여행의 이유란 책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책에서 가장 적당하게 답했을 법한 부분들을 쌤이 찾아보았어요. 자, 우선 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루하시면 조금씩 빨리 감기 누르면서 들으시면 돼요. 대신에 중간중간 설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니까 알쓸신잡이라는 이 이상한 여행은 화면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떠들썩한 나들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성을 향해 나아가는 건축기사 K나 조지프 콜레드의 암흑의 핵심의 여정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 출연자는 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알쓸신잡의 출연자들은 대부분 방송 경험이 많지 않은 지식인들로 구성해왔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낯선 세계에 말 그대로 던져졌다. 방송을 하기 전에 자신이 세계를 대해왔던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김영하 작가님은 처음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건축기사 K나 조지프 콜레드의 암흑의 핵심이라는 작품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일단은 멋있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이런 작품들을 읽었다 라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또 원래는 나만이 느꼈던 감정을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연결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멋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방송을 오래 하는 전문인 방송인들도 두 유형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한 부류는 어떻게든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이다. 자신의 노력과 결과 사이에서 작은 인과관계라도 찾아내면 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잘 통제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가 선택해온 길이다. 합리성을 믿고 과학적 진보를 통해 세계와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근대성이다. 또 다른 부류는 바로 무조건적 믿음에 의탁하는 이들이다. 유능하고 신망이 있는 프로듀서와 그 팀을 믿는 것이다. 암흑의 PD라면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나는 자주 들었다. 르네상스 이전의 인간들을 지배하던 태도. 다시 말해 절대적 믿음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출연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일단 두 개의 측면으로 구분을 지었고 그것을 근대성과 절대적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비유를 들어주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연결을 지어주니까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김영하 작가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종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런 부분일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다. 때로는 예측을 통해 결과를 통제하고 싶기도 했고 그냥 제작진을 전적으로 믿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의 입장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자. 현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 미래는 포기하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생각했고 그것은 사실 내가 모든 여행에서 택하는 태도이기도 했다. 자, 이렇게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들었던 두 개의 예시를 가지고 내 생각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김영하 작가님은 글을 전개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즌 1이 끝나자 한가한 날들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시즌 중에는 보지 못했던 몇몇 회차들을 다시 보기로 시청하기 시작했다. 시청자의 입장이 되어 3인칭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다른 출연자가 여행하는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나 역시 그 출연자가 다녀온 곳을 처음 보는 셈이었다. 저녁 토크 장소에서 말로 듣기는 했으나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았던 곳들이 많았다. 그런데 화면으로 보니 토크에서 했던 그들의 말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 역시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출연자들을 통해 한 도시를 간접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셈이었다. 분명 그들과 함께 아테네, 전주, 피렌체, 부산 등을 다녀왔지만 내가 다녀온 곳은 그 도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도시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금강산 유람을 떠난 조선시대의 양반이 높은 봉우리는 하인을 시켜 다녀오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실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20세기 이전에는 힘든 여행을 아랫사람을 시키고 지체가 높은 이들은 유랑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험을 삼고왔다. 21세기의 우리는 남을 시켜 좋은 구경을 하고 오게 하고 나중에 이야기만 전해 들었던 유럽의 귀족과 조선의 양반을 비웃지만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가져왔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2019년도에 발간되었어요. 자, 김영하 작가님도 분명 본인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주장이 있어요. 요즘 시대의 여행은 무엇과 같다? 예전에 남을 시켜 여행을 다녀왔던 유럽의 귀족이나 조선시대의 양반과 다르지 않다. 물론 중간중간 등장하는 사례의 퀄리티가 우리와 다를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하는 방식 혹은 생각하는 방식들을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해봤는데요. 예종의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대신에 그냥 쓰지는 않았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써놓은 그 글의 형식과 생각하는 방식들, 그리고 아까 읽으면서 최대한 닮고 싶었던 부분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군대의 생활관이라는 이상한 공간은 밖에서 보면 치열하고 혹독한 부조리한 공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험한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오는 바틀비가 모여있는 공간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료함 속에 던져진 사병들은 모든 것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기도 싫은 상황 속에 놓인 그들은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면서도 재미를 찾아 나설 만큼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모순된 기분을 느끼며 지루함에 몸부림친다. 자, 저도 김영하 작가님이 예를 들었던 암흑의 핵심처럼 필경사 바틀비를 한번 예로 들어보았어요. 좀 있어 보이나요? 자, 사실 있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그때 드렸던 그 무료함과 어떤 지루함 같은 것들을 바틀비를 통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 중 하나가 리모컨을 조작하는 일이었다. IPTV가 제공하는 얼마 되지 않는 영화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 작은 행동은 종종 내무만의 긴장감마저 감돌게 하는 사건이 되기까지 했다. 이때 사병들은 두 유형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한 부류는 어떻게든 재밌는 영화를 고르려 노력하는 이들이다. IPTV가 제공하는 한 줄 설명과 별점 따위를 열심히 분석하고 그 결과로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는 영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 이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가 선택해온 길을 따르는 부류였다. 합리성을 믿고 과학적 진보를 통해 세계와 인간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곧 좋은 시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슷하게 따라해 보기도 했어요. 과연 김영하 작가님이 쓰는 그 고급스러운 어휘들을 나는 쓸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연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려면 이런 어휘들이나 문장들 그리고 생각들에 대해서 자꾸 써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사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부류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려는 이들이다. 어떤 영화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본다면 어떤 영화든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합리성이나 노력의 결과보다는 마음의 태도, 즉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를 따르는 이들처럼 보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 것을 따라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라고 두 번째 예시는 좀 바꿔줬어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도 사용하려고 연습해보면서, 그리고 사실 일체유심조가 기억이 안 나서 네이버에서 찾아보았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외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한글 단어도 내가 계속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아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에게도 두 가지 면이 다 있었다. 때로는 어떤 영화가 가장 재미있을까 고민하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편이 더 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가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군대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영화는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영화를 잘 선택해서라기보다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재미없는 순간마저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기분이 느껴지면 그럭저럭 볼만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자, 이렇게 나의 글로 다시 한번 이끌어드리면서 슬슬 주장을 펼쳐나갈 밑밥을 깔았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영화에 목매달던 친구들이 혼자 생활관에 남아있을 경우엔 영화를 보지 않았다. 예능을 보거나 잠을 잘 뿐이었다. 언젠가 한번 다 같이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생각나서 혼자 다시 본 적이 있었다. 007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 시리즈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틀었는데 다 보지 못하고 영화를 꺼버렸다. 나에게는 아무래도 힘든 영화였던 것이다. 영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넷플릭스의 보급으로 극장은 다시 종말의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하지만 내 경험에서 영화는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이다. 극장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그것이 형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지금까지 극장이 존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어떤가요? 내용은 분명히 저의 경험을 녹여냈지만 말하는 방식은 김영하 작가님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해보았어요. 우리는 작가의 본체를 베끼기 위해서 필사를 하곤 하죠.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일단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나의 방식대로 혹은 나의 생각대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곧 나만의 말하기 방식과 나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색깔이 되어 있겠죠. 예종이 원하는 학생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변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혹시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